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요? 네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는 학습의 결과와 함께 무엇을 평가하라고 하죠? 이거는 알죠. 과정 아닙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평가하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제 평가에 적용한 소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기록하는 성장중심 과정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과정중심 소모임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정중심 수업을 통해서 평가를 열심히 해본 결과 50m 달리기가 2등급이나 향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등급이 2등급 향상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실전을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니까 결과도 더 좋게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과정 중심이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좀 고민됐는데, 과정보단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걸렸고 이만큼 빨라진 걸 보니까 역시 결과보단 과정이구나를 더 깨닫게 돼서 좋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움을 기록하는 성장중심 과정평가, 저희들의 백이성 이야기를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야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정중심 평가 수업. 처음에는 과정만 평가하는 수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모여보니 과정중심 평가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심 평가 수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것들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수업, 기록형 수업과 단계형 수업을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또 평가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평가에 녹여내는 과정 또한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번 1부 프리뷰 과정에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각 선생님들이 과정중심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하는 영상입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선생님, 뭐 하세요? 과정중심 평가 고민하고 있어. 과정 중심 평가요? 저는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 중심 평가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잭과 콩나물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잭이 콩나물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 세심하게 얼마나 자랐는지를 관찰하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얼마나 자랐는지 또 수시로 체크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처럼 우리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이렇게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 저에게 과정중심 평가란 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해보셨으면 알 수 있듯이 성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된 기술들을 활용해 결국 자신만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과정중심 수업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그리고 누군가는 중간 약수터 지점까지만 모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정 중심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하도록 만드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 기록지, 체크리스트, 영상 제작 모든 것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피드백 방법을 수업에 적용했는데요. 저버린 수업에서는 체육 수업에서 과정 중심 수업이란 저에게는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 이 안에 잘 구성을 하고 학생들이 단순한 기록이나 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과정을 관찰해서 학생들에게 즉시적으로 또는 또 시간을 두고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과정 중심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학생별로 도달하는 과정을 잘 관찰해줘서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정중심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정중심 평가 수업은 평가가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수업입니다. 평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질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평가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업 속에서 활동지, 피드백 등을 활용해서 성장을 기록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평가의 과정이 부담이 아닌 성장통이 되는 수업, 이러한 건강한 수업이 제가 생각한 과정중심 평가 수업입니다. 수업이 곧 평가고 평가가 수업이 되는 활동.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들이 잘 기록되는 게 중요한데 그 기록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수업 안에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가 피드백으로 한류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볼게요. 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리셨나요? 저희의 과정중심 평가는 요약해보니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을 뿐인데 돌아보니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과정중심 평가조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공통 주제로 2가지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록형 수업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단계형 수업입니다. 선생님들 6명이서 이 공통주제의 2가지로 원하는 수업 구성을 나눴고 한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록형 수업입니다. 기록형 수업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 성장을 관찰하고 또 이러한 성장을 관찰하여서 시각화하여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자기 반성, 그리고 학생은 자기 반성을 하고 교사는 유의미한 피드백을 주어서 전반적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기록물은 두 가지 기록으로 저희를 조는 공통 연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누적 활동을 시각화하였습니다. 평소 수업 때 1차 때는 3번, 2차 때는 5번 이렇게 구두로만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분야를 좀 더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성장 일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굴곡점마다 의도적이고 긍정적인 또 유의미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도 동기가 부여되고 좀 더 다음 차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정에 몰입하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2번째 기록물로는 저희는 활동지를 활용했습니다. 공통적인 수업마다 다를 텐데 그 수업에서 공통적인 활동을 한 가지 선정해서 누적 기록하고 또한 기록할 때마다 소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고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감을 보면은 학생이 차시별 기록마다 소감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 기록 자체가 좋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과정 전체를 좌절로 느끼지 않도록 교사가 나쁜 경험이란 없다,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좋은 경험이다 와 같은 명언이나 또는 학생들이 작은 것들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소활동을 따로 구성해서 학생이 과정에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러한 교사의 설계 자체가 학생들의 소감을 한 차시마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활동지를 활용한 다른 선생님은 이러한 과정을 총괄적으로 바라보면 의미 있는 방향을 교사가 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역할과 소감을 쭉 바라보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피드백 역량이 더욱 신장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계형 수업입니다. 단계형 수업은 교사가 수업의 과정을 학생들이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단계를 만들어주고 이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으로 이루어가는 수업입니다. 단계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약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점차 단계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만의 단계를 만들어 가서 성장하는 것이 이번 단계형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단계형 수업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수업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그 목표를 두려워하거나 좀 더 어렵게 느꼈는데 이러한 것들을 쉽게 느끼고 차근차근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사와 성장 단계 설정과도 같은 교사가 지침과 안내를 설정하였고 이 순간들이 지나면 자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부여주는 피드백과 단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러한 수업들이 어떻게 평가에 녹여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제가 대표로 제 평가 계획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팝스 영역을 성장 중심 과정 평가에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세부 점수는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장 평가, 그리고 성실한 참여 이렇게 크게 3단락으로 나눕니다. 팝스 영역은 단시간에 그 영역 모두를 발전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역 처음에 1차 평가를 하고 나서 2차 평가를 하기 전에 순발력이라는 영역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라고 교사가 부여를 하고 활동지와 그 30m 달리기 활동지를 부여를 하면서 순발력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30m 달리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30m 달리기를 집중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팝스 전 영역을 한 영역으로 축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트레칭이나 다른 기타 활동들을 통해 모든 전반적인 영역의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2차 평가 때 향상된 등급인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성장평가를 도모했습니다. 물론 이 세 영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수업 과정에 전반적으로 목표 있고 몰두 있게 참여하는 성실한 참여 영역입니다. 성실한 이 참여는 개인 보고서를 수업마다 부여하여서 학생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했고 동기부여를 끝까지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실한 참여인 이 개인 보고서 영역이 점수 영역 배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평가에 대한 과정 중심 수업의 형태와 이 수업을 어떻게 평가에 녹여내서 표현을 하였는가는 2부 때 조금 더 자세한 수업 유형과 평가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간략한 프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2부 때 조금 더 자세한 과정중심 평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